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우리 에듀윌 경찰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한국사 강의하는 조윤수라고 합니다. 2021년 3월 6일 우리 경찰 1차 시험 한국사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먼저 총평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험은 저번 2차와는 좀 다르죠? 예, 좀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뭐 그리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못해도 여경 같은 경우는 95점. 남경은 최악 90점은 맞아야 합격권의 점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분류를 좀 해본다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나누어 봤을 때 문제 비율은 13문제 대 7문항 이 정도였습니다. 저번 시험에도 그랬었는데 근현대사의 비율이 조금은 더욱더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선사시대라는 큰 타이틀로 보면은 철기시대라는 나라에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나오지 않았네요. 고조선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고대사 이제 정치사 중심으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세 고려 시대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예, 조금 특이한 게 뭐냐, 이번에는 문화사 문제가 경제사 문화사 문제가 거의 잘 안 나온 좀 편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사는 아예 안 나왔고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대 같은 경우는 근대라고 표현하는데 조선 전기에서 세 문제, 그리고 조선 후기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돼서 조선사 전체를 보면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보면 이제 13대. 그다음에 이제 개항기 문제가 세 문제 나왔고 일제 시대 세 문제, 그리고 현대사 문제,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던 이제 헌법 개정사라든지 뭐 통일사 이런 것들은 안 나왔어. 예,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사 문제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우리 20번까지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좀 평이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앞으로 이제 대비하는 분들이 계시죠. 2021년 2차까지가 있으니까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근현대사를 더욱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요걸로 합격할 우리 학생들은 파이팅, 체력까지 준비 잘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속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혼인할 때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큰 집 뒤에 조그만 집을 짓는다. 뭐 서옥이라는 걸 짓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산다. 대릴싸움이제 고구려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은 부인은 남편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서옥제를 얘기하는 거죠.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후하게 장사를 지낸 것까진 좋은데 큰 새의 깃털하면 사만의 풍속이 되겠지. 예, 1번 아니고요.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3배로 추징을 한다. 이건 이제 고대 사회사 파트에 나오는 문장인데, 예, 이제 백제에서 이제 뇌물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평생 금고용을 당하고 백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가들은 스스로 사자, 조이, 선인들을 두었다. 여기서 대가들은 뭡니까? 고구려 뭐 상가, 고추가 그 밑에 이제 쫄따구들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다른 마을을 함부로 침범하면 소말 등으로 배상한다는 책화는 동해의 풍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문제라는 큰 덩어리 파트에서는 이제 철기시대 나라 고구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1번에 3번이고, 자, 두 번째 2번 다음 내용의 비석이 세워진 국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하늘에 맹세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이후까지 충도를 지키고 잘못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약 이 서약을 어기면 하늘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 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화랑들에 대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비석 나오면 신라 비석의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추정컨대 이제 552년과 612년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어느 왕인지. 진흥왕 때 아니면 진평왕 때. 임신서기석이 되겠죠. 임신서기석. 신라의 비석입니다. 신라의 비석. 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545년 진흥왕의 업적이죠.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거칠게 막 휘갈기고 말이야. 신라 거니까 국사 맞네요. 1번이 답이네요. 태학을 창설하고 유교를 교육했다. 태학 설립. 또 불태율이지 불교 수용 율령반포 태학 설립. 고구려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거고요. 방군제를 실시하여 지방 제도를 정비했다. 방군제요. 예. 고구려 오부 오부, 백제 오부 오빵 밑에 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라 육부 오주 주 밑에 또 군이 있고요. 방군제는 방 밑에 군. 그래서 방령 파견하고 밑에 또 이제 또 밑에 것들 파견하는 거. 백제 거죠. 백제 지방 체제. 담노로 왕조. 요거는 이제 백제 무령왕이니까 요것도 백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 비석을 찾아야 돼요. 어차피 이 비석이 내용을 모른다 쳐. 3, 4번은 제껴야지 어떻게. 둘 다 백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백제가 될 수는 없어. 그럼 고구려 비석에서 무슨 충돌을 뭐 이런 비석이 있었나? 고구려 비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비석은 뭐 있을까요? 네, 광개토 대왕릉비나 아니면은 중원 고구려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 뭐 모두루 기공비 같은 것도 있지만 요런 내용은 뭐 출제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신라 비석입니다. 자,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신이 수기원을 보고를 보았더니 이런 거 당황하지 마. 수기원 몰라도 돼. 그런데 옆에 왕자 대봉예라 그랬어요. 자, 우리 고구려 왕자는 고씨겠지. 백제 왕자는 부여씨겠지. 신라 왕자는요 박석, 김씨 중에 한 명이겠지. 그러면 발해 왕자는 무슨 씨일까? 대봉예 이런 거 수업 시간에 하나? 안 하지. 대씨가 왕족이면은 발해 아닙니까? 그렇죠? 고려 왕자는 왕씨겠죠. 조선 왕자는 이씨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봉예라는 사람이 글을 올려서 기역을 왜 을이라고 하지 기역을이라고 또 해놨냐.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기역을 니은보다 윗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주청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윗자리에 앉게 해달라. 신라랑 발해랑 라이벌 의식이 있었지. 자, 빈공과에 1등한다. 등재 서열 매긴다. 등재 서열 사건. 그건 뭐야? 최언위라든지 뭐 오광찬 이런 녀석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쟁장 사건. 상석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봉예가 기역을 니은보다 윗자리 않게 해달래. 그러면 신라를 우리보다 윗자리 않게 해주세요. 이러겠어? 아니지. 기역 발해를 니은 신라보다 윗자리 않게 해달라. 쟁장 사건이에요. 그러면요. 기역은 발해가 되는 거고 니은은 신라가 되는 거죠. 통일신라. 그러면요. 발해 제도 삼성육부 발해 거 맞네요. 오경 15부 62주 발해 선왕 때 거 맞네요. 구주 오소경 신라 거고요. 구서당 10정 신라 거니까 3, 4번은 제끼고. 두 번째 사심관 제도. 요거는 고려 제도죠. 그래 안 그래요? 고려 태조 왕건 때 만들어졌던 최초의 사심관은 신라 김부 경주 사심관. 사심관은 2명 이상 복수로 임명한다. 호장 이하의 부호장 이하의 관리 임명권을 갖는다. 사심관. 제껴. 상수리 제도 통일신라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발해 제도와 통일신라 제도만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자, 다음 중 시기적으로 두 번째 발생한 사건입니다. 재밌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통일신라 중하대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김헌창이라는 헌덕왕이잖아요. 822년에 김헌창이란 연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김주원의 아들내미 김헌창이가 국호를 뭐라고 했더라? 장안이라고 하고 연호를 경운이라고 하면서 충청도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웅주를 중심으로 거의 국토의 3분의 2까지 먹었으나 결국은 털렸지. 822년인데 헌덕왕이라고만 알면 돼요. 자, 대공의 난이다. 96 각간의 난이다. 이거 보면 뭐 있습니까? 예, 이거는 해공왕 때 아니겠습니까? 자, 원종과 애노의 난이다 889년에 진성여왕 때고요. 장보고의 난이다 그러면 846년에 이거는 문성왕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갖다가 적용을 시켜. 해공 다음에 그다음 뭘까? 헌덕 다음에 그다음 뭘까요? 예, 뭐시기? 문성 다음에 진성여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의 왕의 계보는 그냥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대공의 난이고 두 번째가 김헌창의 난, 세 번째가 장보고의 난, 네 번째가 원종과 애노의 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두 번째를 물어봤으니 1번이 답이다. 자, 다섯 번째. 밑줄 친 왕의 제위기간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대광현이 왔는데 왕이 이를 받아들였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발해가 망한 게 926년이고 발해 왕자 대광현이가 발해 고려로 들어왔던 게 연도는 934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발해 유민들이 대광현이 들어온 거는 왕건 때 들어온 거 맞아요. 근데 발해 유민들이 계속 들어온 거는요. 발해가 망하면서도 계속 조금씩 들어와서 한 8대 현종쯤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대광현이 들어온 거는 태조 왕건 때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자, 왕귀의 난이 일어났다. 왕귀의 난이다. 자, 이 양반의 외손자가 16번째 대량원군이라는 사람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 외손자를 왕시키려고 하다가 깝죽대다가 왕식념한테 털렸던 사람이지 해종 때 있었던 거죠. 해종 때. 해종 때고요. 아웃. 광군, 광군사, 광학보. 이건 뭐야? 이거는 정종 때죠. 정종 때.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하였다. 서경을 중시했지 않습니까?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썼다. 좋습니다.
자, 고려 광종 때는 서경을 서도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거는 왕건 때 맞습니다. 귀법사를 창건했습니다. 화엄종을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종 때죠. 고려 정치사 초기의 정치사의 문제. 뭐 문제도 이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3번 태조 왕건 문제. 고려 전기의 왕은 왕건, 태조, 그 다음에 광종, 그리고 성종. 요 양반이 메인입니다. 고려 후기의 왕은 충렬, 충선, 공민왕이 메인이고요.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문제 6번 문제입니다. 고려에 사용한 연호를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좀만 더 강조할 걸 그랬어요. 설마 이게 나올까 하고 나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은 좀 더 강조할 걸 그랬습니다. 일단 고려의 연호는요. 태조 왕건 때 천수, 나는 현수, 왕건은 천수, 헐. 그리고 천통이라는 연호를 쓴 거는 발의 대조영이고요. 천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광덕과 준풍, 요거는 광덕, 준풍은 광종 때 연호 썼던 거죠. 3개 잡았고요. 대흥, 보력, 발의 문왕이지. 수덕만세는 궁예입니다. 궁예. 예. 그 다음에 건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원은 법풍왕이죠. 신라 법풍왕. 건원. 신라 최초로 연호를 쓴다. 건원이라는 연호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인하는 인한, 대흥, 보력 이게 또 이제 건흥이 가니까 인하는 발의 무왕이 되겠네요. 그래서 광덕, 준풍, 쩐수까지가 3가지가 답이 됩니다. 네. 자, 7번 문제 갑니다. 이것도 고려시대 문제죠. 기억에 들어갈 무신 집권자 때 사실 옳은 것은 이의방, 정중부. 이의방은 잘 안 내는데 이렇게 넣어놨네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의, 김준, 임년, 임유모. 무신 집권자 계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거. 경대승이 나왔네. 경대승은 젊은 나이 20대 후반에 권력을 잡았다가 30대 초에 병사하는 분이 되겠죠. 이 양반은 뭐밖에 없어요. 경대승은 뭐랄까요? 도방 설치? 예, 그리고 전주 관노의 난? 뭐 낼 수 있는 건덕지는 그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한 거는 최우 때고요. 최우 때고 사병 조직인 도방을 처음으로 조직했다. 잘했습니다. 도방을 확대 조직한 건 최충원이고요. 2번이 답이고요. 교정도감 설치했습니다. 1209년에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쉐끼들 내가 잡아 죽이겠어. 그래서 교정도감 만든 게 최충원이죠. 1209년. 왕에게 봉사 10조. 어차피 3, 4번은 제껴야 되지. 왜요? 둘 다 최충원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투 명종에게 봉사 10조를 보냈다. 새롭게 궁궐을 지을 것, 신하의 조언을 수용할 것. 이라는 거 2개 잡으라 그랬죠. 네. 3, 4번은 아웃. 2번 정답. 정방은 최우. 네. 8번 문제입니다. 대몽항쟁. 이건 뭐 우리 경찰에서는 지긋지긋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여, 몽, 홍, 에에서 몽이 잡혔네요. 강화천도. 강화도 천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토리로 잘 기억하셔야 되죠. 1219년에 강동성 전투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요. 무리한 조공 요구에 저고요가 에헤 하고 죽었습니다. 그를 이제 원인 삼아서 1차 침략이 귀주성 전투 1231. 그리고 강화가 체결되고 그러고 나서 튄 게 강화도 천도가 1232년 초에 튑니다. 1232년 초예요. 봄이라고 생각하세요. 귀주성 전투는 1231년이고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연도로 까도 되고 1차로 까도 되고. 자, 대장도감 설치한다. 1234년에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최우 주도 아래 수기대사에 명하여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8만 대장경을 조판하고 진주에 분사 대장도감을 만든다. 이 대장도감 설치 1236년이죠. 1236년. 3차 침략기 있었던 거고요. 살리타가 사살됐다. 이 살리타가 1차 귀주성 전투에도 와요. 근데 2차 때 왔어. 현재 남한산성인데 당시에는 이제 광주산성이라고 했던 거기를 가려다가 밀려서 안 되겠네. 밑으로 내려가자. 처인성에 갔다가 거기에서 김윤후와 처인 부공민한테 허걱 이게 뭐야. 1232년 겨울 12월에 살리타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232년은 기역도 맞고 리을도 맞는데 봄, 겨울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 니은, 기역, 리을, 디귿. 이것도 뭐 난이도 그렇게 높은 문제 아닙니다.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요 없었어요. 단 6번 문제 이제 천수에 대한 약간의 어색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헷갈릴 수 있었다. 개수 문제다 보니까 그런 정도지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사회사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사회사 문제가 경제사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사회사 문제가 나왔네요. 조선의 사회사 문제가 나왔네요.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니 조례나장 일수 등은 상민에 속한다. 이런 양반들을 뭐라 그래요? 신량 역천인, 신분상 양인인데 천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맞네요. 자, 두 번째, 공노비에게 유해잡직. 조선시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죠.
고려시대 아니고 조선시대.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장영실 같은 노비 출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도 있었고. 맞고요. 양반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 자, 이게 문장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양반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가 아니라 양반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고위직에 오를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면 맞아요. 근데 과거 말고도 문음이라는 이름으로 음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2품 이상의 애들 올라갈 수 있는 거. 2품 이상 고위관직의 자식들. 그러니까 과거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또 현량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시험 없이 공무원 되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세종 때 서울차대법. 서울차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종 이방원 때 제정된 법이죠. 그렇잖아요? 이 서울차대법. 이것이 나중에 깨지게 된 것이 1851년 신해통공 때 철종 때 서울차대법이 폐지가 되는 거고요. 요건 세종 때법이 아니죠. 그래서 아웃됐습니다. 태종으로 나와야 맞아요. 그래서 맞는 것은 2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임진왜란. 뭐 이건 뭐 우리 경찰에서 자주 나오는 거고 잘 나온다라고 뭐 매번 강조하는 거니까. 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 조명연합군은 1592년 12월에 결성되고 평양 들어온 게 1593년 1월 달. 자, 그다음에 권율의 행주산성. 뭡니까? 1593년 2월 달. 됐고요. 기억담의 니은이네. 이순신의 한산도 제첩은 1592년 7월 달. 하익진전법. 1592년 7월 달. 하익진전법으로 밀리니까 야 육지로 뚫을까? 야 진주 가자. 빵! 김시민의 진주대첩. 1592년 10월 달 1차 진주대첩. 그러니까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임진왜란은 순서 문제는 여러분들 다 통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 틀렸다면 앞으로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잡아두세요. 이것도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가야나의 현실의식을 가진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뭐 사료가 이게 어느 왕 때 무슨 사료냐보다는 맥락으로 체크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가 오늘날의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경솔히 오랑캐와 관계를 끊다가 원수를 갚지 못하고 패배에 먼저 이르게 된다면 또한 선왕께서 수치를 참고 몸을 굽혀 종사를 연장한 본의가 아닙니다. 몸을 굽혀 수치를 참고 몸을 굽혔대. 그러면 인조가 개 털렸다 이거 아니야. 이게 뭐야? 삼배구고 뭐 삼배구고들에 했던 그 삼별초의 삼별초랜다 야. 그 삼전도의 구용 말하는 거 아닙니까? 딱 봐도 그냥 효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굳게 정하시기를 이 오랑캐는 임금과 아버지의 큰 원수이니 맹세코 차마 하늘 밑에 살 수가 없다고 하시어 원한을 축적하십시오. 이게 뭐야? 북벌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청나라 까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를 저들과 비교해 본다면 진실로 한치의 나은 점도 없다. 그럼에도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의 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산천은 비린내, 노린내, 천지라고 나무라고 그 인민은 개나 양이라고 욕을 하고 그 언어는 오랑캐 말이라고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법마저 배척해버리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까냐 이거야. 이거는 이제 맥락상 북학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청나라를 오랑캐로 보고 쌩까자라고 하는 게 가고요. 북벌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학.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지 말자고요. 좋은 거 있으면 배울 수도 있잖아. 왜 욕만 하니? 이제 북학론의 개념으로 잡으시면 명황제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명황제의 제사를 지냈다. 대보단을 만들고 만동묘를 만들고 이 명나라 의종과 신종에 대해서 이거 했던 거. 그러니까 청나라는 아웃이다 이거지. 맥락이 같고요. 그 다음에 북벌에 필요한 군사를 강화하고자 했다. 맞고요. 화이론에 따라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거는 가죠. 화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 사상, 존경의 대상과 그 다음에 이 오랑캐의 대상을 찢어놓고 갑과 을을 만들어 놓고 명나라는 갑이고 그 다음에 청나라는 을이다. 얘네들이랑 안 놀아. 이거는 가의 마인드지 나의 마인드가 아니죠. 3번이 잘못됐고요. 청의 중국집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이자. 오픈 마인드. 맞습니다. 12번입니다. 이게 이제 문화사 파트 문제가 되겠는데 문화사 파트 세종, 문종, 성종, 중종, 명종이 나왔어요. 개미자 모의고사 풀 때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게 방송이 나가면 되나 안 되나 했는데 태종 기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개미자는 태종 거고 갑인자, 병진자, 경자자가 세종 거죠. 그러니까는 기억은 세종 전에 태종 걸로 가야죠. 개미자는 개미자 주자소 설치 갑인자, 병진자, 경자자 식자판 설치가 세종이지. 기억 아웃. 고려사 저료는 누굽니까?
고려사와 고려사 전후는 문종 때 완성되죠. 네, 나, 니은 맞고요. 디귿 도첩제 폐지. 도첩제를 실시한 게 태조 때고 도첩제를 강화한 게 태종 때고 도첩제를 폐지한 게 성종 때고요. 강경도관 폐지한 것도 성종 때가 되겠죠. 불교 정책을 완전히 빡살낸 사람이죠. 맞네요. 성종 때. 거기 이제 성종하고 이제 중종 사니까 성종도 들어가는 거예요. 소수서원을 사획했다. 자, 중종 말년에 백운동 서원이었는데 당시 풍기군수 주세붕이가 백운동 서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풍기군수로 오셨던 양반이 이황. 이 양반이 건의해서 명종 때 그 연도는 의미 없어요. 1543년에 처음 만들었다가요. 1548년에 이제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명종 초창기죠. 그때 이제 소수선으로 사획 현판을 하사봤죠. 이건 라가 아니라 명종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라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것도 이제 뭐 서원할 때 이게 기본 베이스에 까는 거 아닙니까?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 된 거는 명종 때라는 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3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죠.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옷 따위를 보배가 없다. 또 금과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을 살 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대저 이거 많이 봤죠?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먹어. 이거 뭐야? 박제가 아닙니까? 박제가. 이 재물이 우물 같으니까 물 많이 먹자고 소비를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소비론. 열하일기는요. 박지원이죠. 박지원. 자제군관으로 이제 친척이 형 따라갔다가 이제 쓴 거 아니야. 박지원. 규자가 검서관으로 활동했다.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 규자가 검서관 F4 정조 때. 맞네요. 대동법 확대 실시에 기여했다. 대동법 확대 실시에 기여한 양반은 인조 때 조익의 포저선생집 조익이라든지 효종 때 김육이라든지 뭐 이런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이 양반이 활동한 시기는 정조 때고 대동법은 전국으로 확대된 거는 이미 숙종 때 정조 앞에 왕 때 이미 확대됐어요. 1708년에. 예? 토지 소유에서 한전론을 주장했다. 근데 이 한전론은 어떤 한전론을 말하는지 모르죠. 여기서 보면 상한선을 주장한 건지 하한선을 주장한 건지. 토지 매매에 하한선을 주장한 거는 이익의 한전론이고 토지 매매에 상한선을 주장한 거는 박지원의 한전론이고요. 알겠습니까? 이익의 한전론은 판매자 입장에서 요건 팔지 마. 박지원의 한전론은 구매자 입장에서 여기까지만 사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게 둘이 짬뽕 된 게 농지기업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한전론은 이익 아니면 박지원인데 여기서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 문제 14번. 여기서부터 이제 근현대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현대사 문제가 합해서 몇 문제가 나왔다고요? 7문항이 나왔다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런 비율로 나왔습니다. 이런 비율로. 앞으로 근사에 좀 더 치중하셔야 될 것 같아. 남은 올해 한국사 필수 과목으로 남은 한 번 시험에서 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자, 가나 조약 체결 사이에 있었던 사실 뭐 전형적인 문제인데 지금으로부터 21년 조선국 흉도를 잡고 그 수계를 엄징한다. 일본 공사관은 약간의 군사를 두고 경비하도록 한다. 그리고 50만 원의 배상금을 내놔 임마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야? 재물포조약이죠. 이모군란 끝나고 맺었던 재물포조약 1882년 8월 말. 요거 일주일 전에 뭐 했습니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체결했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보내 사의를 표명한다. 일본 공간을 새로운 것으로 옮겨 신축하는 것을 마땅히 조선국의 기지와 병옥을 교부의 영사관으로 할 것이다. 수축 중건으로 조선국에 다만 2만 원 지불하고 공사비를 충당한다.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야? 한성조약이에요. 일본하고 조선하고 한 거. 텐진조약은 한성조약 다음에 몇 달 후입니다. 이 양력으로 말하면 1885년 1월 달이 한성조약이고 1885년 4월 달이 텐진조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1882년 8월 달부터 1885년 1월 달 사이에 있는 걸 골라야 돼요. 82년부터 85년 사이에 있는 거. 그럼 82 뭐 가을 겨울부터 83, 84 요 정도를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통리기무하문이 철폐되었다. 통리기무하문이 철폐되었다. 이거는 철폐된 적이 있지요. 통리기무하문이 1880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모군란이 빵 터졌을 때 80년 6월 터졌을 때 흥선대군이 집권했을 때 그때 철폐하잖아요. 오군영 돌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전이고요. 밀렌도르프가 고문으로 파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모군란을 진압해 주고 나서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면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과 함께 밀렌도르프
위안스카이, 마젠창 등을 파견하잖아요. 외교 고문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온 거 맞고요. 청과 일본 사이 텐진 조약은 나 이후고요. 부들러가 조선의 영세 중립구를 선언했다. 스위스식을 주장했나요? 요거는 1885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5년 저 뒤에. 요거 이제 뭐야 그 한성조약 체결한 다음이죠. 다음. 자 됐습니다. 해서 맞는 것은 2번이고요. 15번 다음 관제를 발표했던 정부라고 했어요. 관제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추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정하는 초소를 할 것이다. 빠바바바바바바바 빵.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의장은 대황제 폐하께 없어 문서로 증명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은 중추원 공천에 임명하고 의원 반수는 정부에서 공로하고 회의하고 추천하고 반수는 인민협의회에서 27일 이상으로 요거 하고 이게 중추원 관제가 발표된 게 독립협회 때 요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시기는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요 시기는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대한제국 시기라고 봐야 되겠지 이 정부는. 보자고. 경무청을 창설했다. 경무청을 창설했으니까 가보개혁 때 창설하는 거 아니에요. 뭐 경찰학개론에 잘 나오더만요. 예. 그 다음에 건양이란 연어 사용하는 을미개혁 때 사용했던 연어죠. 1895년 11월 을미개혁.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 재판은 뭐 요것도 가보개혁 때, 가보 2차 개혁 때 요때와 관련 있는 거고요.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수민법을 설치했다. 이게 수민법이 좀 생소하긴 할 터인데 1902년에 만든 것인데 이제 외국에 이제 그 노동자 파견하고 할 때 이민 보낼 때 요때 이제 했던 거예요. 대한제국 때. 그러면 수민법을 몰랐다 치더라도 요거는 대한제국식인지 안단 말이오. 1, 2, 3번으로 소거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지요. 알겠습니까? 이게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색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정도가. 16번. 가나 조약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사실은 옳은 것만을 골라라.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의 일명을 재정고문 메가타네 이슈 했기 말이야. 1904년 8월 달에 1차 한일협약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 이거 뭐 정미칠 조약, 통감의 동의, 통감의 승인, 통감의 지도,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한다. 차관 정치. 자 그러면 1차 한일협약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정미칠 조약에 영향을 받은 사건이면 기억에 보면 화폐정리사업 메가타가 와서 화폐정리사업 하잖아. 1905년 7월부터 백동아의 교환 비율을 값을 삥 해서 삥종 안 바꿔주는 거 맞네요. 메가타 유주했기 말이야. 요건 안 하겠습니다. 자 니은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했다. 조선 멸망사에서 러시아가 용안포를 기습 점령한 건 1903년이잖아요. 1903년 그 다음에 분위기 살벌하다가 고종의 국외 중립선언 다음에 러일 전쟁 터지고 나서 이 1차 한일협약까지 맺는 거잖아. 니은은 아웃.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다. 정미칠 조약의 부수각서를 체결하면서 비밀리에 군대를 해산시켜버리죠. 정미칠 조약 직후에. 정미칠 조약은 1907년 7월 24일 군대 해산은 7월 31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상 조선 멸망사로 연결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해그 특사를 파견했다.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고종이 잘리고 정미칠 조약을 맺은 거 아니야. 순종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건 관련이 없죠. 기억하고 디귿. 이 문제도 어렵지 않고요. 조선 멸망사 파트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17번입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학교령에 의한다.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학교, 여러 보통학교를 고등 보통학교로 한다.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수업연한이 6년이 됐을 때가 1차야 2차야? 2차죠. 그래 안 그래요? 2차 조선교육령이지. 그리고 3차도 조선교육령도 6년으로 유지했지. 근데 여기서 6년으로 한다라고 명시했으니까 3차는 2차 때 거가 ING 되니까 그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죠. 2차 조선교육령이에요. 자 그러면 사립학교령은 1908년에 발표하는 거니까 조선교육령 시행되던 시기 이거랑 관련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어가 선택과목이 됐다. 선택과목 된 거는 3차 조선교육령 때 되는 거 아닙니까? Get out. 경성제대가 설립됐다. 얘네들이 이제 대학 설립을 허용한다 하니까 1924년에 2차 조선교육령이 적용되던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1차 11년, 2차 22년, 3차 38년, 4차 43년 조선교육령 연도 여러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성제대네요.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됐다. 이거는 뭐야? 3차 조선교육령 38년 이후에 41년이지 않습니까? 국민학교로 개칭된 거. 이것이 1996년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여러분들은 초딩, 나는 국딩 이렇게 되는 거.
예, 그래서 정답은 조선교육령과 연결되는 건데요. 일제시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선언이 발표될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선언이 발표될 당시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의 영토 내 광복군을 창설했다. 중국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서 만들어진 게 44년에 이제 벗어나게 되죠. 대한민국 22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창설함, 사령부를 창설함을 이에 선언한다. 한국 광복군 아니요. 이에 선언하면 어때요? 1940년 9월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40년 9월에 만들어지는 거. 그럼 1940년 걸 때려볼까요? 또는 40년대 걸 때려볼까요? 볼까요? 충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당의 당원들. 한국 독립당은 1940년에 만들어지죠. 한국 독립당 여러 번 있는데 30년대 조소왕도 있고 30년대 또 지청천도 있고 40년에 한국 독립당, 46년에 한국 독립당이 있잖아요. 여기서 충칭에서 한국 독립당. 사실 충칭으로 오면서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이 9월달, 그 다음에 이제 헌법개정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4차 헌법개정. 그 순서가 그나마 40년에 기어져요. 40년 한국 광복군을 조선의 용대가 합류한 데 42년이네요. 건국강령을 발표하는 임정.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에 발표되지요. 이 문제는 그럼 뭐야? 두리뭉실 40년대를 푸는 문제가 아니라 콕 집어서 푸는 문제가 되겠네. 자, 건국강령 41년 11월이고요. 국무회에 참석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주석, 부주석제는 44년에서 45년. 44년에 5차견이니까 적어도 44년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디테일하게 콕 집어서 40년을 찍으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조금 어렵다 느낄 수 있는데 한국 광복군과 임정의 충칭 시기의 임정의 활동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9번. 미출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신체의 고대사 연구의 계승 발전시켜 고대 국가의 사회 발전 단계를 해명하는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해방 후 조선 상고사 감이라고 했어요. 누굽니까? 안재홍이지. 조선사 연구 초 신채호, 조선사 연구 정인보, 조선 상고사 신채호, 조선 상고사 감 안재홍. 그렇죠? 안재홍을 골라봐요. 한국민주당 결성이다. 이거는 보수 세력인데 김선수, 송진우 이런 사람이야.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 의장이 된 거는 김규식이 1946년 12월에 되죠.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독촉 이거는 이승만이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에 참여했다. 여운형과 안재홍. 알겠습니까? 여운형과 안재홍. 여운형과 김규식 좌우합작위원회. 답은 뭐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조선 상고사 감으로 때리고 건준위에 참여했다라는 거. 여운형과 안재홍 조심하시고 여운형과 김규식 조심하시라고요. 알겠쇼? 네, 정답 4번. 자, 이제 현대사 문제인데요. 시정연설했던 정부식이라 그랬어요. 셋째로 부정선거의 원흉들과 발포 책임자.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고 발포 책임자는 4.19 혁명. 3.15 부정선거 이제 시위를 진압하는데 거기 책임자. 그러니까 이거는 장면 정부 때가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 건설과 균형상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점차적 관구를 주창하고 우리 당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국제연합군 사령부와 협의하여 신년도부터 약간의 감군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도 이미 수립되어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란다. 키워드는 뭘로 잡을 수 있을까요? 부정선거의 원흉, 처벌, 장면정부. 장면정부. 화폐개혁이 단행됐다. 1962년 환단위를 원단위로 바뀐 거는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죠. 뭐 군사혁명위원회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국가재건 최고회의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62년입니다. 62년. 장면정부는 5.16으로 박살났거든. 자, 그 다음에 잡지 사상계. 몰라도 돼요. 1953년인데 이런 거 시험에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앞으로 사상계를 이거 외워야 되겠다. 하지 마. 주민등록법 발급에 시작됐다. 이것도 몰라도 돼요. 1968년이거든요. 11월 달. 몰라도 돼요. 주민등록법이 그때 만들어졌구나. 예, 68년에 사건이 겁나게 많은데 몰랐다고 치자고. 사상계 몰랐고 주민등록 좀 몰랐다고 치자고요.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수업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장면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됐다. 맞잖아. 2, 3번 몰랐다고 해서 문제 못 푸는 거 아니라고요. 3.15 부정선거 처벌한다 그러면 장면정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장면. 그리고 이걸 실행에 옮긴다 하면은 이게 이제 박정희 군사 세력 시기에 62년부터 실행에 옮기는 거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비율이 앞으로 한 번 우리가 이제 필수 과목으로 남아 있는데 13대 7. 저번에 2차 때도 비율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의 비율은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사 문제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문화사 문제와 사회사 문제는 거의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정도 꼴로 됐습니다. 근현대사 문제는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한 문제 정도는 현대사에서 꼭 나온다라는 거. 아니? 그리고 개항기 일제시대. 요 정도 비율이 앞으로도 2차 시험에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율을 따져보고 여러분들 난이도는 아마 출제위원분들께서 작년 2차 때 워낙 됐을 거야 그 양반들이.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급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차 때도 우리 국사는 90점 이상은 맞아줘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앞으로 공부를 계속 이어갈 분들이 해설을 더욱더 듣지 않을까 싶고요. 남은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지막 우리 한국사 제자분들 열심히 하셔서 꼭 올해 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